이혼 불륜 이런 건 다 드라마고 영화인 줄 알았다. 드라마에서는 10년 전으로 돌아가 시원한 복수를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이다 복수를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나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겪었고 나는 사이다 복수는 하지 못했다. 연애 7년 정도. 남편 수험생활 옆에서 지켜봤고 나는 직장인이었기에 어느 정도 서포트도 할 수 있었다. 마침내 회계사에 합격했고 남편도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원해 장기 연애 끝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소한 싸움이 잦아졌다. 연애 때는 그런 적 없었는데 그저 신혼엔 많이 싸운다던 말이 그 말이구나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아파 누워있는 내가 있는 방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상함을 느끼던 어느 날 남편 서재를 치우다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받은 연애 편지를 보게 되었다. 보고 싶다. 호텔에 갔던 날 자기야 등 누가 봐도 그 둘은 연인 사이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몸엔 열이 오르고 손이 덜덜 떨렸다. 사실이 아니겠지. 편지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다. 아무리 봐도 사실이었다. 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부부 상담도 그렇게 싫다고 거절하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다. 나 혼자서만 우리 사이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걸. 그 이후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상황은 심각했고 나는 무너져갔다. 메신저로 서슴지 않고 연인의 대화를 하던 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상간녀의 집으로 퇴근하는 남편. 점점 더 멀어지는 남편과 나의 사이. 주변에서 항상 멘탈이 강하다는 칭찬을 받던 나는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고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아 힘들어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다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 차리거나 나한테 들킨 걸 눈치라도 채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왜 외박 못하게 하냐, 그럴 거면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러냐 같은 말도 안 되는 말. 나는 정말 처참히 무너졌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결국 나는 남편한테 내가 다 눈치챘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식탁에 앉히고 연애 편지들 다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가방. 너네 가방 뒤졌어? 미안하단 말이 가장 먼저 나올 줄 알았던 내가 바보였다. 그리곤 전날 술 먹고 잃어버린 지갑마저 나보고 가져간 거냐는 따짐에 할 말을 잃었다. 1시간, 2시간이 넘는 대화 동안 거짓말과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미안하단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본인과 상간녀가 회사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했다. 그 모습에 나는 정말 크게 화를 냈고 그제서야 남편은 정말 소문이 나게 될까 두려워 무릎을 꿇고 빌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돼. 고향에서 올라와 아래층에서 기다리시던 아버지께서도 그저 소문나는 것만 무서워하는 모습에 크게 화나셨고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그쪽은 더 가관. 나의 아버지께서 당신이 아들이 바람을 폈고 그 때문에 내가 애들 집에 와 있는 상태다.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냐는 물음에 시부는 아 그런가요? 근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안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라 대답했다. 시모도 만만치 않았다. 왜 나에게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면서 내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시모도 신혼집에 도착했고 대화를 마친 후 남편은 짐을 싸시댁으로 갔다. 그렇게 그날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전 낮에 남편과 대화할 때 혹시 몰라 켜두었던 녹음기가 생각나서 확인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잠시 남편과 시모만 신혼집에 남아있을 때 대화도 녹음이 되어 있었다. 그 대화에서 남편은 반성하는 기미라곤 하나 없이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 말했더니 시모는 한숨을 쉬면서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좋아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정말 그제서야 모든 정도 다 떨어지고 차라리 신혼에 헤어지게 된 것은 하늘이 도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부모님과 나는 소송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진흙탕 싸움이고 돈은 돈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남편과 시댁의 태도는 참을 수 없었고 남편, 상간녀 모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단 한 번 연락이 없었으며 시모는 오히려 본인 아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엄마에게 했다고 한다. 상간녀 역시 당연히 나에게 사죄에 연락한 적 없었고 놀랍게도 코로나로 몇 명 초대하지 못했던 나의 결혼식에 와서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리다 사진까지 찍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축의금은 무려 30만 원. 남편과 그 정도로 친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름 한 번 못 들었을 리 없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참 대단한 미친년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그렇게 제주도에 보내놓고 본인은 상간녀 집에서 히히덕거렸으면서 설의 처가에는 안 가고 상간녀와 호캉스를 즐겼으면서 말이다. 상간녀 집을 신혼집 마냥 들락거리며 출퇴근하는 모습을 들켜놓고 부끄럽지도 않나. 하긴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나에게 아무런 사과도 합의 시도도 없었던 소송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저 글 몇 자로 끝나게 되었다. 위자료는 받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어떻게 내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마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바람피기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돈 좀만 내면 바람필 수 있으니. 나는 지금도 회사에서는 차마 이혼했다고 말하지 못하며 결혼한 척 살아가고 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겪어 지금 주변 친구들처럼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지 못할 때는 가끔 씁쓸하기도 하다. 전 남편은 뭐 나랑 비슷한 생활을 하던지 상간녀랑 지지고 볶든지 할 것이고 그리고 상간녀는 아무 일 없단 듯 연애하고 결혼하고 거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살아가겠지. 현실에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들은 다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진짜 다들 바람피지 마라.